안녕하세요. 예뻐지는 TV 닥터로즈 유희경 원장입니다. 오늘은 모공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많은 관심이 있는 분야입니다. 근데 이제 모공은 치료 효과가 없다, 너무 아프다, 비싸다, 다시 돌아온다, 자극이 많다, 이런 또 속설이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우선은 모공에 대해서 가장 많이 질문을 주시는 문항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모공 치료는 효과가 없다. 일부는 맞는 말일 수도 있고 일부는 틀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모공이라는 거는 털이 나오는 구멍이자 피지가 분비돼서 나오는 기관에 속하기 때문에 완전히 시멘트 덮듯이 없앨 수는 없다. 하지만 너무 도드라져 보이는 부분을 조금 감출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공, 원래 피지가 너무 많아서 모공 자체가 원래 벌어져 있으신 분들, 아니면 나이가 들면서 모공 주변의 탄력도가 떨어지며 모공이 길쭉하게 처지는 분들, 요런 이제 호소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모공에 대해서 조금 치료적인 접근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모공 치료를 위해서 좀 자극적인 레이저나 주사들을 반복 시술했을 때 일시적으로 모공 주변이 붉어 보이거나 아니면은 피부가 조금 민감해지면서 붉은기가 많이 돌면서 실질적으로 모공은 또 좋아졌으나 모공 주위 홍반이 발생하여 모공이 더 도드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모공 치료는 효과가 없어 이렇게 느끼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피부과에서 모공 치료를 위해서 레이저를 하라고 권유받았는데 하고 나서도 크게 좋아진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습니다. 그 경우는 여러 가지 가능성은 있겠지만 우선 모공 레이저라는 자체가 피부에 일정 부분에 자극을 주고 상처를 주고 염증을 만들어서 그런 거를 치유하는 과정에서 내가 원래 내재되어 있던 모공이나 흉터 등이 이제 덩달아 좀 치유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레이저는 강하게 받았는데 이후에 재생관리가 제대로 안 됐다 했을 시에는 오히려 모공이나 흉터가 더 넓어지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저 못지않게 이후에 재생관리가 필수이며, 재생관리라고 하는 것은 피부과에 같이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집에서 재생크림, 재생앰플, 보습 크림, 자외선 차단, 이렇게 피부를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여주시고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꼭 일주일 정도는 좀 신경 써서 많이 사용해 주시는 것이 레이저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 모공에 대해서 아주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코 같은 경우는 피부가 조직이 질기고 두껍기 때문에 무턱대고 코에 너무 강한 레이저를 시술하다가는 모공보다는 모공 주변이 오히려 증식되면서 모공 주변의 발달로 인해서 모공이 오히려 깊어 보이거나 아니면 붉은기가 오래 가면서 아까 설명드린 모공 주위 홍반이 오래 지속될 수 있어 코나 이런 부분은 너무 많은 욕심을 내는 것보다는 차근차근 반복해서 시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모공을 줄이는 이제 현실적인 방법, 피부과 가지 않고 해볼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라고 했을 때는 물론 피부과에서 직접적으로 모공에 특화된 레이저가 피부 안에 들어가서 말씀드린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모공을 치유하는 것만큼의 효과는 아니겠지만 모공이 늘어나는 원인에 대해서 교정을 집에서 같이 해주시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예방적으로 관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우선은 모공이 늘어나는 원리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모공은 말씀드린 대로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늘어나는 그런 원인, 너무 뜨거운 자극을 많이 준다고 하든지 찜질방 사우나, 음주 같은 혈관이 늘어나고 피부 온도가 올라가서 모공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피해 주시는 것이 좋고, 두 번째는 과도한, 뭐든지 과도한 자극, 필링, 심하면 떼수건이라든지 과도한 각질 같은 제거를 반복해준다면 피부가 민감해질 수 있고 그로 인해 모공이 늘어날 수도 있고, 자외선도 마찬가지로 광노화라고 해서 햇볕에 의해서 노화가 일어나면 얼굴 전체의 탄력이 저하되고 콜라겐이 감소되기 때문에 모공을 지주해주는 콜라겐 자체가 없으면 당연히 모공이 늘어나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 하는 세안 같은 경우도 너무 과도한 세안, 아까 말씀드린 자극을 줄이는 차원에서는 2중 세안, 3중 세안, 4중 세안까지 그런 세안을 너무 반복해서 하다가는 피부에 남는 이제 자극이 그 장벽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외부 자극을 받아들이기 쉬운 상태가 되고 결과적으로 모공이 커질 수 있고, 또 나는 세안을 안 한다,
좀 극단적으로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피지나 이런 먼지 찌꺼기들이 모공 내에 박혀 있으면서 그런 게 배출이 용이하지 않아서 모공이 또 근본적으로 커지는 방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거나 너무 과소, 극단적인 것 말고 그냥 내 피부에 맞게 어느 화장을 진하게 했는지, 나는 피지량이 많은지 건조한지 이런 거에 따라서 적당한 세안, 올바른 세안법을 사용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모공 치료를 몇 번 해야 되는지, 몇 번 하면 모공이 많이 좋아지나요? 아니면 몇 번 하면 모공이 없어지나요? 라고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사실은 뭐 너무 뻔하고 진부한 얘기일 수 있겠지만 피부에 따라, 레이저에 따라 너무 다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재생 관리를 또 얼마나 열심히 해주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한 달 간격, 피부 재생 주기 맞춰서 한 달 간격 최소 3회 이상은 해주세요. 연속해서 해주시면 좋고, 그 과정에서 저는 많이 민감하거나 아니면 제가 너무 강하게 들어갔거나 하는 경우에 조금 붉은기가 한 달 지나도 빠지지 않았어요 하시면은 무조건 한 달을 고집하시기보다는 한 달 반, 두 달 이렇게 내 피부 상태에 맞춰서 붉은기가 많이 해소되고 그 다음 자극이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이제 한 달에 맞춰서 진행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붉은기가 빠지지 않고 재생이 다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두 번째 자극이 크게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 붉은기가 쌓이고 재생은 안 되고 얼굴은 점점 붉어지고 예민하고 기본적인 세안만 해도 피부가 따가워야 하는 일시적인 또 피부염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내 피부를 체크하고 내 피부가 편안한 선을 체크해 주시는 게 좋고, 요거는 이제 치료 받으시는 주치의 선생님이랑 항상 꼭꼭 자세히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모공 치료에 실패하나요?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까 사실 전체적으로 다 말씀을 드렸지만 첫 번째는 모공 치료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공 치료 5번만 하면은 싹 없어집니다. 80% 좋아집니다. 이렇게 할 수는 사실은 당연히 없는 거고, 물론 흉터 같은 경우는 없던 게 인위적으로 생겼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부분에 약물을 주입하거나 아니면 일시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기는 한데, 모공은 말씀드린 대로 기능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이거를 싹 없애겠다, 우리가 뭐 블러 처리한 것처럼 뽀샵한 것처럼 매끈하게 되겠다 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고, 그렇게 내가 너무 과도한 기대를 가지다 보면 실망하거나 아니면 치료 자체가 너무 과도해지면서 피부 장벽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망가져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피부를 소중하게 여기면서 적당한 자극과 적당한 기대를 가지고 꾸준히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레이저 또는 주사를 잘 찾아서 치료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모공 치료에 대해서 상담을 하실 때 꼭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은 포인트 3가지를 한번 말씀드려볼까 해요. 우선 첫 번째는 나는 어떤 모공 타입인지, 물론 이제 무 자르듯이 나눌 수는 없지만 말씀드린 대로 피지 과다로 인한 동글동글 땡글땡글 힘있는 모공인지, 아니면 축축 늘어져가지고 입가부터 시작해서 눈 아래쪽 라인부터 길게 배열한 그런 세로형 모공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은 치료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체크해 주시면 좋고, 두 번째는 현재 피부 상태가 내가 레이저를 받아도 괜찮은 피부 상태인지, 이런 것도 꼭 체크해 주시면 좋습니다. 무조건 레이저 몇 회, 어떤 레이저 몇 회 이렇게 선택하시는 것보다는 현재 내 피부가 아주 좋은 레이저가 많겠지만 내 피부가 그 레이저를 받을 만한 지금 상황이 있는지, 혹시 지금 뭐 피지 조절제를 복용하거나 최근에 뭐 피부염 이력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계절적인 알러지가 있다든지, 아니면 예전에 어떤 레이저를 했는데 어떤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있는 게 있으시면은 꼭 시술 전에 미리 고지를 해주시면은,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어떻게 보면은 시술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의료진한테 꼭 미리 고지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레이저의 조합으로 시술되는지, 어떤 주사와의 조합으로 시술되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너무 과도한 말씀드린 대로 레이저 주사를 무조건 같이 하면 좋다 이런 건 아니지만, 레이저가 할 수 있는 부분, 주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약간 결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주사로서 콜라겐 부스팅을 해주고 재료를 넣어주고 다운타임을 줄여주고 피부를 조금 보호하고 촉촉하게 만드는 상태에서 레이저를 조금 열로써 다른 차원의 서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부분으로 같이 효과를 보시면은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맞이하실 수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바늘 고주파라고 해서 포텐자로 사용하고, 또는 프락셀 같은 아주 약간 바피성 시술 또는 주베룩이나 주베룩 볼륨으로 깊은 흉터나 얕은 모공 등을 잔잔하게 계속 관리하면서 피부 겉부터 속까지 같이 케어를 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말씀드린 거를 정리를 해보면, 모공은 완치는 안 된다. 너무 과도한 기대를 할 시 피부의 손상이 과도해질 수 있다. 내 피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피부를 체크하면서 주기와 주사와 레이저를 잘 조절하면서 꾸준히 관리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엔 또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